네, 오늘 꼭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하루 4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지만 거리두기는 배제하겠다라고 당국이 밝히면서 오늘 내수 소비주에 대한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이런 대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4차 접종은 강력히 권고를 하되 거리두기는 사회 또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 백화점과 화장품을 비롯해서 특히 내수 소비 쪽에서 반응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럼 2분기 소비재들 현황은 어떨까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시죠. 자, 2분기에는 음식료와 유통, 화장품 이렇게 업종별로 차별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당장 걱정이 되는 건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무려 20%나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내수 소비 안에서도 업종별로 그 차별화 전략이 두드러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좀 보고 계십니까? 내수 소비자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음식료도 있고요, 유통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백화점, 의류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 스프레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 의류 섹터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 모두가 다 아시죠? 결국 중국 때문에 흘러내렸고 이 화장품의 어떤 반등의 계기를 갖다가 우리는 미국과 유럽, 즉 중국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지만 이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알고는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때문에 흘러내린 화장품 주가는 역시나 중국에서 단기적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이 물론 최근에 코로나 봉쇄를 다시 한 해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9월에서 10월 결국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연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앞두고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비 쿠폰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내수 소비재들, 즉 화장품 섹터 쪽으로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해지를 시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잡았다라고 물론 100%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역시나 이게 V자로 강하게 뻗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어떤 실마리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화장품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훈 이사님, 내수 시장 쪽을 만약에 봤을 때 어떤 업종들이 괜찮을지 토픽을 좀 꼽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각 섹터별로 토픽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와 같이 아무래도 ODM 업체가 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ODM 업체 중에서는 한국콜마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콜마가 최근에 들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애널리스트 출신의 어떤 그분을 뽑아서 CF로 이제 데리고 오셨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세 개 중에서도 한국콜마가 제일 싼 밸류에이션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신다면 한국콜마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의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습니다만 F&F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F. 그렇죠. 네. 네. 일단은 F&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 MLB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를 봉쇄로 하면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은 시간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F&F 같은 경우는
의류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탑픽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의류주랑 화장품주를 좀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화장품주가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봤을 때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섹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님, 그렇다면 화장품주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그 내수 관련주를 본다면 경기라는 부분에 이제 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정책적 결단이었지 거리두기 제한 부분은 원래는 이제 좀 약간 좀 거리두기 제한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한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느냐 볼 때 약간은 좀 더 가요동거리면서 시간을 좀 더 두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내수 관련주에서 아까 그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 업종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냐면 네. ODM 관련주나 OEM 관련주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ODM 관련주의 FNF라든가 뭐 힐라 홀딩스, 화성 인더스트리 이런 그 어떤 그 수출 비중이 높은 쪽에 포지션을 두면서 화장품 업종들은 조금 더 이런 뭐 코로나19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던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호전될 때 이런 때 그 접근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화장품 업종은 일단은 유보라고 이렇게 좀 아, 말씀드립니다. 유보입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도 혹시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뭐 종목이 예. 있을까요? 예, 오늘도 보면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그 클리오 뭐 이런 그 아모레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좋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 업종에서 우리가 그 볼 때 뭐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최근 그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 뭐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빅이슈 두 번째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박경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자,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 때문에 그동안 게임주들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오늘 잠깐 그 눈물을 거두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게임 판호를 발급을 했죠. 넵튠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이 이 판호 목록에 포함이 되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넵튠의 경우 또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에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돼 있는 걸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판호 발급. 그 자체로만 보면 정말 게임주의 호재가 맞는데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 실적을 고려해보면 또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이 리포트도 한번 보실까요? 2021년 하반기 신작 라인업,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그야말로 대형 신작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이 신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게임주 판호 발급으로 인한 훈풍 오늘까지였을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지하철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요즘은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타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네. 틱톡이나 아니면은 네. 유튜브, 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많이 보시고, 맞아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유저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에 돈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물론 이제 중국 시장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이 되고 엄청난 중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게임을 출시한다라면 당연히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영리하잖아요. 언제까지고 중국의 판호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넵튠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등 주가는 반응을 하겠지만은 단순히 중국의 판호에 기대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P2E 게임도 현재 코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코인 시장이 죽은 상황에서 P2E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게임 업체들 주가 역시도 아직까지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큰 그림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게임 업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콘솔과 PC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스마트폰, NC소프트 리니지, 네. 전부 다 스마트폰 게임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콘솔, 쉽게 말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라고 할 수 있겠죠. 콘솔 게임 그리고 예. PC 게임. 콘솔과 PC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콘솔과 PC 게임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어떤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서 어떤 그 현재 그 업체들의 어떤 게임의 개발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게임 업체 그리고 게임 섹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넵튠 또 자회사가 또 신작 얘기하면서 또 파노 얘기하면서 중국에 파노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또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주는 이제 신작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님, 그렇다면 게임주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가장 키워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노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흐름을 볼 때 중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게임 업종이 마켓 시어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게임 업종들이 도리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라든가 이런 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 부분이, 경쟁력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판호를 얻었던 기업의 웹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아주 판호를 갖다 찔끔찔끔 열어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검은 사막을 만들었던, 펄어비스를 이렇게 네. 보시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 펄어비스도 전체적으로 볼 때 준비된 차트를 보신다면은, 중국 쪽에 이런 IP 부분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반짝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도리어 빠졌습니다. 쫙 그러면 빠졌죠. 최근에 중국의 판호에 대한 어떤 접근성 부분들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웹젠 또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어떤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지만은 바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업종들의 이런 판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판호가 정말 찔끔찔끔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게임 시장에 모두 확산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게임 업종을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보냐 볼 때는 게임 업종도 새로운 장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NFT라든가 아까 플레이 투 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메타버스와 접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대형주의 카카오 게임즈를 신규 게임 쪽에 접근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이런 데서 자금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그런 쪽의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탑픽으로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랑 위메이드 가도 되겠습니까? 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 쪽에서 매출이 최근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신규 게임 우마무스메 부분이 서서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한 위메이드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스타 부분에 이제 스폰서로 좀 나가면서 상당히 위상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미르엠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 어느 정도 기대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신작에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